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뉴스 클리핑 두 번째 2부로요. 은퇴 후 진짜 부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가구 순자산이라든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그리고 연준의 긴축 계획에 대한 것, 또 60대가 남들보다 넉넉한 수입을 올리는 것, 그리고 투명 인간이라는 개념, 또 새롭게 나온 발룬티 코노미스트라는 용어, 그리고 위대한 유산, 위대한 도전,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당 순자산 5억이란 통계의 반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돈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상으로 다 같이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서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빚을 뺀 것, 그러한 순수한 그것이 5억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의 반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요, 100명을 다 더한 다음에, 만약 100명이면 100명의 값을 더해서 100명을 나눈 것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안에는 오히려 고소득인 일부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만약에 1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몇몇이 100만 원을 벌다고 하면은 그 통계 수치는 50만 원 수준이 아니라 70, 80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볼 때는 평균값 외에 중위값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위값은 뭐냐면 100명을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이 5억이겠지만 실제로 가운데로 내려왔을 때 그 가격이 틀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계 통계 내는 것은 가계 및 비영리 단체라고 했는데, 이 비영리 단체가 의외로 많이 차지하고, 이 비영리 단체는 아무래도 재단이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는 영향력이 커서 가계까지 소득이 높은 그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굳이 꼽은 이유는요, 실제로 통계상에 나온 숫자보다는 중위값,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빼고 이런 소득 증가세보다는 돈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 즉, 월급 받아서 사는 율은 비슷한데 돈의 자산 가치가 특히 부동산이죠. 이게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받는 66세 남성의 비법이라는 것을 칼럼으로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게 많았냐면, 고갈이 될 거다 앞으로. 그다음에 내가 오히려 지금 내는 게 피해가 된다. 또 이거는 상당한 젊은이에게 부담이 될 거다. 오히려 그래서 하는 건 손해다. 이런 부정적인 그 키워드들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이죠, 정확히는. 그 노령연금은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령은 조금씩 늦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그러면 오늘 날짜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조기에 조금 5년 전에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전체를 봤을 때 그런 게 몇 프로냐 하니까 약 44%다. 즉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의 절반 이하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령연금은 예전에는 평균이 한 5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 숫자에서 크게 안 벗어나지만 이제 20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분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김동혁 사모님의 조언을 담은 기사인데요. 일단은 세금을 내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래서 연 770만 원까지. 왜냐하면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니어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돈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로직이 있습니다. 과세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액이 있다. 연금이 비과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과세를 빼고 과세를 한 게 770만 원이다. 여기서 이제 그럼 연금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공제 공식은 490만 원 더하기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 이런 식인데, 일단은 504만 원을 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의 가구 본인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만 원을 빼고 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중에서 과세가 되는 표준이 되는 게 116만 원인데, 이 116만 원이 표준액에 따라, 금액에 따라, 근데 1200만 원 이하니까 6%를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6만 9,600원인데, 여기서
또 표준세 공제를 7만 원에서 총 납부세액은 0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과세부터 여러 가지 본인과세 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게 있고 또 이 율에 따라 금액에 따라 율을 정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공제를 하게 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건 총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770만 원, 즉 월 64만 원 정도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기준이 있죠. 국민연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 근데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설 때 세금을 내면 조금 전처럼 계산하다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주 과도할 경우를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고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건보료입니다. 최근에 건보료 부담이 굉장히 크죠. 저도 좀 부유한 동네 자산 기준으로 그런 곳에 시니어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고려하는 것들 중에서 재산 측면에서는 이러한 건보료 부과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가 집은 뭐 최근에 강남이 30억 이상 하는 데가 평균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뭐 너무 놀라운 수치인데 이거는 맨하탄에 있는 것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 3위 안에 드는 어떤 버블,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건 그것을 떠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뭐냐면 그 집 가액이 공시지가죠. 그것이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이제 자녀가 있더라도 못다에 따로 별도로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강남에 사시는 어르신 중에 집 한 채 있고 자산 조금 있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조달할 방법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살던 터전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 됐건 비용이라는 게 생각하지 못한 게 자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3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 표준이 되는 데에 연금,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대상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높아지면은 지금 걱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은요, 이 건보료 과표 기준이 3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과 방식이 등급이 아니라 정률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과세 기준은 30에서 50% 늘리지만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그 과세를 더 하고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뭐 부자인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괜히 그냥 두려울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시니어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건보료는 큰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사나 군인으로 퇴직하신 그 탄탄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도 적지 않음을 어, 저 같은 사람은 뭐 일단 해당이 없지만 이러한 부담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건데 여기 이분이 이제 전에 우리나라 미국의 연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로직을 봤을 때 연준이 9월이 되면 긴축 계획을 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 미국 달러 강세가 되면서 일부 취약한 신흥국들 특히 국가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가계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가 높은 그런 나라들은 충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옛날에 IMF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여러 번 봤던 겁니다. 자산의 버블이 생기면은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뭐 빠르면은 내년 그리고 아니다 2023년까지는 까딱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은의 입장인데 한은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아마 한두 번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의 금리는 어, 더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금리라는 게요, 시니어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생활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혹시라도 대출이 있다면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대출 수준이 시니어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삶에 있어서 어떤 돈의 속도와 주는 그것은 영향이 큽니다. 외국의 영화를 보더라도요. 나중에 은퇴 후에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이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의 부담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돈의 속도의 경험을 했을 때 실제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굉장한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우리가 너무 비중이 큰데요. 이미 한 60-70%가 되는데 최근에 자산 가격이 올라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변동금리, 특히 이제 대출이 있어서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과연 시니어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이 한 채 있는 게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본인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으로 연동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금액이 크면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곳에 살던 곳을 떠나기 싫으면은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 어떻게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시니어에게 있어서 어떤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그 집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의 그 기반이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동산 자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글로벌 시각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그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것, 금에 대한 일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자신이 뭐 금액이 별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살아가는 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시니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인 걸 보면 일단은 주식이 집이 필요하죠. 살 곳. 이것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먹고 살려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으로 먹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 먹는 부분하고 특히 옷 입는 것은 상당히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의료 비용은 국가에서 공공정책으로 많이 커버를 해야 되고요. 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옷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아마 저는 커뮤니케이션인 통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젊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교육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0대인 경우에 무려 월 소득의 20% 이상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도 이제 직접 체감하는 부분인데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뀌어주고 부담을 줄여주느냐. 다행히 시니어가 되면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상당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민이 드는 것은 집에 대한 것, 먹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을 것, 그리고 기본적인 뭐 더 플러스가 된다면 여가 생활 이런 것들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단순한 삶, 검소한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더해서 세계 경제라든지 특히 돈의 속도, 돈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 속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60대 전문 청소업으로 넉넉한 수입을 올리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60대 이만큼 버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라고 조금은 자극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은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한 거는 2014년에 퇴직 후에 먼저 청소 전문학원에 등록을 한 겁니다. 2014년에 청소 전문학원에 등록을 하는 것은 좀 빠른 얘기죠.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 좀 현명하다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빨리 그만뒀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정화조 사업 있죠. 그 화장실의 변을 치우는 것들 아니면 폐기물 치우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현장 특화된 걸 이해했고 그 다음에 오는 특수를 타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셨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까?' 할 때 '나는 청소 전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경험을 쌓고 창업을 했는데 남들처럼 그냥 청소도 하겠지만 특화돼서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노후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또 이런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철학이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이 친구는 혼자서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친구예요. 물론 이쪽 건설업에 종사해서 그런데 뭐 목수이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건강하다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나 특급 기술의 그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살 거냐에 대한 질문은 다른 거지만 뭔가 이렇게 퇴직 후에도 자기가 남들이 잘 안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만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그 청소 중에서도 에어컨이라든지 특화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삶을 살고 계시고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 그리고 남은 여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우선됐기 때문에 제2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셋 자료인데요. 어떤 걸 준비하냐, 교육을 듣느냐라고 하니까 1위가 의료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차 의료에 대한 것, 특히 커뮤니티 케어, 그다음에 아직 뭐 의료계 분쟁을 이런 이해관계를 풀어야겠지만 비대면 원격 진료 이것은 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접목하면은 의료 사무직의 구체적인 것은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병원 인력,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행정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병원에 퇴원하게 할 때 필요한 것들, 사회 지역사로 이관할 때 필요한 게 케어 매니저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될 거고요. 또 2위 같은 경우에는 약국 사무. 네. 이런 부분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요양원 사무, 치매 간병사 즉 헬스케어, 시니어들이 아픈 부분 그분들을 케어하는 돌봄 쪽에서 많은 실질적인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대신에 고령화가 되면서 이분들을 케어하는 보건사회 사회 사업 쪽에는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생 이막에 가짜 부자가 아닌 진짜 부자로 살아가자라는 중앙일보의 칼럼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투명 인간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한 말인데 실직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투명 인간이 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 퇴직을 하고 느끼는 느낌일 겁니다. 아마. 아, 내가 퇴직을 하면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도 변변치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회 역할,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난 투명 인간이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용어는요. 발론티코노미스트라는 좀 발음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아마 발런터리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거랑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것을 합성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저도 시니어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삶이 멋있는 삶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하니까 나름 간혹 이렇게 정말 돈이 많은 천억 대의 자산가를 만날 일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정말 영향력이 센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우연히 만나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물론 다르겠지만 돈을 어렵게 모으셨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좋게 보면은 정말 검소하시구나.'라고 느끼지만 좀 나쁘게 삐딱하게 보면은 '정말 구두쇠구나.' 이런 느낌을 뭐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몇 번 느끼고요.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진 분들일수록 물론 제 경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뭐 그 겸손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왕년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누렸던 그런 것을
계속 회고하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유행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부끄럽지만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니어들을 만나고 났을 때 느낌은 앞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하지만 뒤로는 뭐 그렇게 좋은 느낌 그리고 이미지가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뵌 분들 중에 보면 저랑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왕년에 이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어떻게 이 사회를 더 낫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소명은 뭐고 나는 어떻게 더 탄력적으로 이전 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보면은 마치 젊은 사람을 보는 것 같고요. 이분들은 오늘이 너무 설레는 삶이 되는 그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뵙고 나서는 머릿속에 굉장히 향기 같은 걸 느껴집니다, 솔직히. 와, 저렇게 대단한 일을 업적을 쌓으신 분들인데 그런 티는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연구한다? 한 어르신의 그 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요. 나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배우고 그리고 실천한다. 뭐 이런 문구를 어디서 봤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이루고 그 분야 뭐 명예나 권력이나 예를 들어서요. 그런 사람이 뭔가를 또 사회 이슈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나이에 또 뭘 배우고 그다음 나아가서 실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지 않나. 그것이 바로 발런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고요. 이것이 비단 뭐 권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거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사람 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주변에 어머님을 위해서 돌본 친구라든지 또 시아버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든지 그러한 진정한 사람 관계 사신 분들은 향기가 나고 그분들이야말로 발론티 코노미스트가 아닌가. 투명 인간이 되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의 요새 프로젝트인데 위대한 유산, 위대한 도전이라는 건데 이것이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삶에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떠한 도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발점이 되는 화두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그 뉴스 클리핑 두 번째 2부로 은퇴 후에 당신은 진짜 부자로 살 준비가 되셨는지 비단 돈의 속도라든지 뭐 그 벼락거지라든지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내 수준에서 돈이나 명예나 이런 가치 외에도 실질적인 진짜 부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본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